안녕하세요. 건강백세 송원장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예고도 없이 찾아와서 단 몇 분 만에 삶을 앗아갈 수 있는 심장 이야기입니다. 바로 심근경색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있었지. 나는 좀 아주 건강해. 네, 아버님. 정말 다행이에요. 심근경색이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왜 갑자기 생기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제대로 아시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 병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저는 오늘 한 분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50 중반의 남성분인데요. 평소 크게 아픈 데 없이 잘 지내셨고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약간 높다는 말은 들으셨지만 딱히 불편함을 못 느끼셨대요. 어느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시다가 갑자기 가슴 한가운데가 꽉 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셨대요. 처음에는 체한 것 같기도 하고 전날 과로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서 잠깐 쉬면 나을 줄 아셨대요. 그런데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왼쪽 어깨와 턱 쪽으로 퍼져나가는 느낌이 드셨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셨어요. 다행히 가족이 곧바로 119를 불렀고 병원에 도착해서 심근경색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치료를 받으시고 지금은 회복하셨지만 그분이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체한 줄 알았는데 그 30분이 내 인생의 마지막 30분이 될 뻔했다고요. 이 이야기가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심장 질환은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이며 그 중에서도 심근경색은 가장 치명적인 형태입니다. 우리나라도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특히 50대 이상 남성에서 발생률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심근경색 환자의 상당수가 평소 자신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심근경색이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먼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가까이 뛰면서 온몸에 혈액을 내보내는 기관입니다. 이 심장 근육 자체에도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있는데 이를 관상동맥이라고 해요. 관상동맥은 심장을 왕관처럼 둘러싸고 있는 혈관입니다. 이 관상동맥 안쪽 벽에 콜레스테롤 같은 지방 덩어리가 서서히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기 시작해요. 이 상태를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동맥경화가 진행된 혈관 벽에는 불안정한 덩어리, 즉 플라크가 형성되는데 이 플라크가 어느 순간 터지면 그 자리에 혈전이라고 부르는 피떡이 빠르게 만들어집니다. 이 혈전이 혈관을 막아버리면 심장 근육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갑자기 끊기고 혈액을 공급받지 못한 심장 근육이 괴사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심근경색입니다. 심장 근육이 죽기 시작하면 시간이 매우 중요해요. 막힌 혈관을 빨리 열어줄수록 살릴 수 있는 심장 근육의 양이 많아집니다. 의료 현장에서 심근경색 치료의 핵심 원칙이 시간이라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2013년 미국 심장학회 학술지 서큘레이션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증상 발생 후 90분 이내에 혈관을 열어주는 치료를 받은 환자는 그렇지 못한 환자보다 사망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심근경색에 더 취약한 걸까요? 가장 잘 알려진 위험 요인은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손상된 혈관벽에 지방 덩어리가 더 쉽게 쌓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고혈압을 심근경색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 중 하나로 꼽고 있으며 고혈압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심근경색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들이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상 지질 혈증, 즉 콜레스테롤 이상입니다.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L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동맥 경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반면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서 지방 덩어리를 끌어내 간으로 보내는 역할을 해요. 2010년 국제심장학술지 유럽심장저널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높을수록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단계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세 번째는 당뇨입니다.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혈관 내벽이 손상되고 혈관이 딱딱하게 굳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미국 당뇨학회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당뇨 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2배에서 4배 높습니다. 특히 여성 당뇨 환자는 심근경색 위험이 더 크게 증가한다는 점도 알려져 있어요. 네 번째는 흡연입니다. 담배 연기에 포함된 수천 가지 화학 물질은 혈관 내벽을 직접 손상시키고 혈소판을 활성화시켜 혈전이 쉽게 만들어지게 합니다. 2012년 미국 심장협회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심근경색 위험이 2배 이상 높으며 금연 후 1년이 지나면 그 위험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는 복부 비만과 신체 활동 부족입니다. 특히 뱃살, 즉 내장 지방이 많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혈관 염증이 증가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신체 활동 부족을 전 세계 심혈관 질환 사망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또 한 분 이야기를 드릴게요. 60 가까운 여성분인데요. 평소 혈압이 높다는 말은 들어오셨고 콜레스테롤도 약간 높다는 결과를 몇 년째 받아오셨대요. 그런데 딱히 불편함이 없으셨고 바쁘게 지내시다 보니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건 자꾸 미뤄지셨대요. 어느 날 저녁 갑자기 명치 부근이 체한 것처럼 답답하고 메스꺼움이 느껴지셨대요. 숨도 조금 가빠지는 느낌이 드셨고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는 그냥 소화가 안 되는 거겠지 하고 소화제를 드셨대요. 다행히 증상이 계속되자 가족이 병원으로 데려갔고 응급실에서 심근경색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의 사례에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여성의 심근경색은 남성과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처럼 전형적인 가슴 통증이 아니라 메스꺼움, 소화불량 같은 느낌, 호흡 곤란, 극심한 피로감이 주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3년 미국 순환기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여성 심근경색 환자의 43%는 전형적인 가슴 통증 없이 발병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심근경색의 증상을 어떻게 알아채야 할까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가슴 중앙 또는 왼쪽에 심한 압박감이나 쥐어짜는 듯한 통증입니다. 이 통증이 왼쪽 팔, 어깨, 목, 턱으로 퍼지는 경우가 많아요. 갑작스러운 식은땀, 호흡곤란, 메스꺼움, 어지럼증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갑자기 시작되어 10분 이상 지속된다면 즉시 119에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슴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순간 체한 것 같다고 그냥 넘기지 마세요. 2011년 미국 심장협회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스스로 운전해서 병원에 가는 것보다 119를 부르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동 중에도 응급처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심근경색은 발생하기 며칠 전 혹은 몇 주 전부터 전조 신호를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가슴이 조이는 느낌이 든다거나 계단을 오를 때 전에 없던 가슴 답답함이나 호흡 곤란이 생긴다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어깨나
팔이 묵직하게 느껴지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단순 피로로 넘기지 마시고 심장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심근경색을 예방하기 위해 일상에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핵심은 혈관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혈관 건강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식습관, 운동, 그리고 흡연 여부입니다. 먼저 식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은 음식은 LDL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혈관 내벽에 지방 덩어리가 쌓이게 합니다. 가공식품, 튀긴 음식, 육가공품을 자주 드시는 것이 혈관 건강에 좋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반면 등푸른 생선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혈중 중성 지방을 낮추고 혈전 형성을 억제하며 혈관 염증을 줄인다는 연구들이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어요. 2019년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서 고용량 오메가3 섭취 그룹은 위약 그룹에 비해 심혈관 사건 발생률이 약 25% 낮게 나타났습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를 일주일에 2번 이상 드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채소와 과일도 중요합니다. 채소와 과일의 풍부한 칼륨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흡수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2017년 국제심장 학술지 유럽 심장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 하루 채소와 과일을 800g 이상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유의미하게 낮았습니다. 그리고 나트륨, 즉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이 혈압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이하로 권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이 기준을 훨씬 웃돌고 있어요. 국이나 찌개의 국물을 줄이고 간을 조금 싱겁게 하는 습관이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신체 활동입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심근경색 예방에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이고 혈당을 조절하고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18년 미국 심장학회 학술지 서큘레이션에 발표된 연구에서 주 5회 이상 중등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근경색 위험이 35% 낮았습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운동이 좋습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 이상 움직이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단, 갑자기 무리하게 운동을 시작하시거나 심한 추위 속에서 갑작스럽게 강도 높은 운동을 하시는 것은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조금씩 꾸준히 늘려나가시는 것이 중요해요. 다음으로 금연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흡연은 심근경색의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금연을 하면 1년 이내에 심근경색 위험이 절반으로 줄고 10년이 지나면 비흡연자와 비슷한 수준까지 회복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담배를 피우고 계신다면 오늘이 바로 그 결정을 내리기에 가장 좋은 날입니다. 여기서 또 한 분 이야기를 드릴게요. 50대 후반의 남성분인데요. 회사에서 관리직으로 일하시면서 잦은 야근과 음주, 흡연으로 스트레스를 푸셨대요. 건강검진에서 매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고 혈압도 경계선이었지만 직접 불편함이 없으니 그냥 지내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회의 중에 갑자기 가슴이 쥐어짜는 듯한 느낌이 오면서 왼팔이 저리기 시작했대요. 마침 옆에 있던 동료가 이상함을 알아채고 배9를 불렀고 심근경색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치료 후 회복하신 이분은 완전히 생활이 달라지셨어요. 금연하셨고 점심 식사 후 동네를 걷기 시작하셨고 식단도 바꾸셨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몸이 몇 년 동안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나는 그냥 무시하고 있었다고요. 이 말이 오늘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심근경색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혈관은 수년,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좁아집니다.
그 과정에서 몸이 보내는 신호들, 즉 자주 느끼는 가슴 답답함, 숨이 차는 느낌, 계단 오르기가 부담스러워지는 것들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스트레스도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만성적인 정신적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분비를 높이고 이것이 혈압 상승, 심박수 증가, 혈관 내 염증 증가로 이어집니다. 2012년 심장학술지 란셋에 발표된 연구에서 직장 내 만성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심근경색 위험이 23% 높았습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걷기, 복식 호흡, 충분한 수면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는 것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수면도 빠뜨릴 수 없어요.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는 분들은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분들보다 심근경색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수면 중에 혈압이 낮아지고 심장이 회복되는 시간을 갖는데 수면이 부족하면 이 회복의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2019년 유럽 심장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심혈관 사건 발생률이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코를 심하게 골거나 자면서 숨이 자주 멈춘다는 이야기를 가족으로부터 들어보신 분이 있다면 수면 무호흡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심근경색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어떤 검진이 도움이 될까요? 현재 혈압, 공복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는 건강검진에서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수치가 모두 심근경색과 직결되는 지표입니다.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보셨을 때 혈압이 130 이상이거나 공복혈당이 100 이상이거나 LDL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결과를 받으셨다면 그 결과를 그냥 서랍 속에 넣어두지 마세요. 그 수치들이 지금 당장 심근경색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혈관 안에 조용히 위험을 쌓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고위험군, 즉 당뇨가 있거나 혈압이 높거나 가족 중에 심근경색이 있으셨거나 흡연자이신 분들은 심장 건강에 대해 전문적으로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이야기를 더 드릴게요. 70이 가까운 여성분인데요.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으셨는데 젊었을 때부터 걷기를 꾸준히 하셨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돌고 식단도 채소 위주로 조금씩 바꾸셨대요. 검진할 때마다 의료진이 이 나이에 수치가 이 정도면 잘 관리하고 계신다는 말을 해줬다고 해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병이 없는 게 아니라 병을 데리고 잘 사는 것도 건강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이분은 70이 넘으신 나이에도 규칙적으로 걷고 제철 채소를 챙겨 드시면서 심근경색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심근경색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수년에 걸쳐 만들어지는 병입니다. 그 말은 반대로 오늘부터 조금씩 바꿔나가면 그 위험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이 막혀 심장 근육이 괴사하는 상태로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인 심장 질환의 가장 치명적인 형태입니다. 증상 발생 후 치료까지의 시간이 생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요 위험 요인은 고혈압, 이상 지질혈증, 당뇨, 흡연, 복부 비만, 신체 활동 부족입니다. 이 위험 요인들이 쌓일수록 심근경색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증상은 가슴 중앙의 압박감이나 쥐어짜는 통증, 왼쪽 팔과 어깨, 턱으로 퍼지는 통증, 식은땀, 호흡곤란, 메스꺼움입니다. 특히 여성은 소화불량이나 메스꺼움처럼 비전형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증상이 10분 이상 지속된다면 즉시 배피구에 연락하세요. 예방을 위해서는 포화지방과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오메가3가 풍부한 등 푸른 생선과 채소,
과일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금연,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도 혈관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정기 건강검진에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꼭 확인하시고 수치가 높게 나왔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신다면 저는 이것을 권해드려요. 오늘 저녁 밥상에서 국 한 그릇의 국물을 반만 드셔보세요. 그리고 식사 후 10분만 걸어보세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습관이 쌓이면 혈관이 달라집니다. 심근경색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지금 알고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예방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하셨던 가족이나 지인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오늘부터 실천해 보실 것들을 남겨주시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꼭 필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건강100세 송원장이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